사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장님과 세 가지 상황실에서 긴급 진단해 보겠고요. 첫 번째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전 기술로 확인해 보시죠. 원전 핵심 조직이 해체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원전주들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원자로 설계 부서가 해체돼서 그 인력들이 뿔뿔이 좀 나뉘어진다. 그 말은 즉슨 이쪽의 역량을 줄이고 사업을 축소하는 것 아니냐라고 투자자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일단 어떻게 해체가 됐는지 그 이유부터 들어볼게요. 아직 해체가 된 건 아니고요. 네. 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일단 지금 기사는 좀 되게 자극적으로 나왔는데 맞아요. 일단 원자로 설계 조직 저 기사를 한번 좀 잘 읽어보시면 전담 조직을 해체 후에 조직을 개편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라가 정확한 워딩이고요. 뭐 가동 원전 사업처라든지 열전 소자 사업처, 뭐 원자력 융합 기술처, 별로 어려운데 네. 원자력 사업 기술처 이렇게 4개의 사업처로 기존 인력들을 좀 분산 배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고 아직은 공식적인 발표는 아닌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탈원전 가속화보다는 조금 지금 이제 원자력의 방향이 내수보다는 수출에 약간 좀 방점이 찍혀 있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SMR이라든지 소형 모듈 원자로 같은 것들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소형 모듈 원자로 사업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는데 여전히 기술력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더 연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네. 일단 미래지향적인 원전 사업을 좀 구상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그닥 언론이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게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이게 이번에 이제 원전 관련 주식들이 한 번쯤 조정을 받는 게 오히려 지금은 좀 건전한 조정이 자리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은 뭐 또 다른 기회가 오지 않나. 큰 흐름을 보면 사실은 뭐 이쪽으로 지금 중간 단계를 거쳐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워딩이 좀 세게 나와서 그렇지 아직 해체된 건 아니고 검토 중에 있고 이 역시도 탈원전 가속화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원전 사업을 위한 또 다른 구상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너무 우리가 자극적으로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밀린다면 그동안 또 과열 양상 보인 종목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숨고르기에 기회를 주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기사를 보고 정부가 탈원전 대못을 박나? 이번에 또 정권이 바뀌게 된다면은 아직 교체될지 모르겠지만 각각 후보들이 또 원전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원전주를 봐야 될지 놔줘야 될지 그 안에서 좀 고민을 했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뉴스를 가지고 매도할 필요는 없겠네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국내는 사실은 아직 원전을 탈원전이라고 발표를 했지만 문재인 네. 정부 초기에 발표했지만 여전히 원전을 계획되어 있는 거는 이제 짓고 있는 중이고요. 뭐 여전히 그리고 추가적인 이제 뭐 원전 설치 계획이 좀 중단된 상태라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지금 전 세계적인 분위기 자체가 탈원전보다는 원전을 중간에 교두보로 이제 역할을 이제 탄소 제로를 위한 교두보 역할 중간에 이제 수소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로 가기 직전에 이 막대한 그 전력의 사용량, 특히 이제 뭐 전기차의 보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기의 사용량은 점점 더 늘어날 텐데 그런 부분들을 뭐 탄소 배출을 안 하고 하려면 원자력이 중간에 필요하지 않냐라는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어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기존의 원자로보다는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해서 SMR 원자력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부각을 시켰습니다. 프랑스에서 먼저 그 얘기를 했었고 그 시대를 좀 대비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SMR 관련돼서는 아직은 좀 상용화되기에는 시간은 좀 오래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적어도 뭐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의 원전을 줄이는 것보다는 원전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뭐 추가적으로 이제 개도국 위주의 원전 설치,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들은 신재생 에너지를 하기에 조금 부적합하거나 돈이 없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수출을 좀 주안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탈원전을 못 박나 이거 굉장히 기사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자극적인데 뭐 탈원전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멈춘 게 아니라 네. 짓고 계획했던 것도 다 이제 결국엔 다 짓기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뭐 자극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력 관련주도 올라갈 때 제가 국내에서는 사실 뭐
혜택이 별로 없다 아직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일시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국제적인 흐름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번 조정을 통해서 한번 좀 잘 기회를 잡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조정을 기회로 잡아볼 수 있겠다. 지금 원전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국내보다는 해외 모멘텀이 더 많기 때문에 그쪽을 더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뭐 정책 이야기를 해서 뭐 정권 교체에 대한 이야기냐 이런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원전도 분명히 추후에 대선 시기에는 정책 수혜주 혹은 피해주로 거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이 오늘장 급락하는 한전기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뭐 확정 발표가 아직 나지 않았고 네. 확정 발표도 지켜봐야 되고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부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기조도 좀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은 계속 내년 초까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일단 당분간은 조정 국면, 기간 조정이라든지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 확정 발표안 그 발표되면서 뭐 이 개편의 목적이 뭔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미래지향적인 원전 사업을 구상한다든지 뭐 좀 더 이 뭐 원전 마피아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많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것들을 좀 와해시키기 위한 그런 일편인지 이런 것들이 아마 좀 어떻게 발표가 될지를 좀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조금 시장이 과민하게 좀 반응했고 가격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의 빌미 정도로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또 마침 한전기술 보유자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매수가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최근 고점에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오늘 섣불리 뭐 매도할 필요는 없겠다 이 이야기신가요? 뭐 섣불리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지금도 보면 뭐 개인들이 위주로 좀 많이 매도를 하는 것 같고 사실은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시고 뭐 차트를 보더라도 사실은 한 번 정도 눌림목이 나올 자리고 어제부터 신호는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최근에 사신 분들 빼고는 대부분 다 수익권이다라고 봤을 때는 뭐 기간 조정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한전기술 원전주에 대해서 저희가 상황 긴급 진단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뭐 애플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개별적인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자동차주들이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5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했는데 저는 이 배경과 이 자사주 취득으로 인해서 우리 주주분들 혹은 주식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 그 점이 궁금해요. 일단 뭐 현대차가 돈을 많이 갖고 있고요. 네. 뭐 그리고 자사주를 가지고 결국엔 자사주를 사서 5천억 규모를 장내에서 매수해서 최근 주가 부진 이런 것들을 좀 뭐 고려해서 좀 매수를 결정한 것 같고요.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매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자사주를 가지고 그럼 뭘 할 거냐? 주주 환원 정책 강화에 활용할 거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게 이제 뭐 주식을 소각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다른 방식으로 주식을 또 뭐 배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방편이 논의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시면 되고요. 저는 뭐 오히려 긍정적인 현대차 그룹에서도 현대차에서도 주주 가치를 위해서 뭔가를 액션을 취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액션을 취한 그 상황 그리고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수가 3거래 연속 들어오고 있고 현대차가 수소의 진심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 시장은 선도보다는 후발이었기 때문에 수소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선도하자. 약간 이런 항상 그 마음가짐이 있는 것 같은데 연료전지 조직을 또 확 키운다 그랬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일단 뭐 보면 연료전지 센터 이제 한 부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전무급 뭐 이렇게 있었던 그 조직을 사장급이 이끄는 조직으로 바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소연료전지 개발센터를 임원을 사장급으로 배치를 하고 조직을 좀 확대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결국엔 수소 사업 역량을 좀 강화시키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뭐 저도 일전에 인터뷰라든지 그 수소 사업부에 계신 분이 이제 나와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결국엔 지금 뭐 큰 대형 트럭 지금 스위스에 수출됐던 그 트럭도 결국에는 넥소의 연료전지를 좀 합쳐서 예,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상용차 시장으로의 진입을 위한 어떤 이제 수소 연료전지의 이제 사이즈를 좀 키워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확대 조직을 좀 개편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 들고 있습니다.
현대차를 포함한 이 완성차 업체, 특히 자동차 대표 주자들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지난 3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시선이 조금 긍정적으로 바뀐 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아직 주가를 완벽하게 되돌리기에는 좀 힘이 부족한 상황인데 현대차 지금 구간에서 우리도 같이 모아가 볼까요? 어떻게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매니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대차가 아직 좀 매력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고 네. 오히려 지금 뭐 테슬라나 뭐 이런 해외 업체들, 해외 전기차만 하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에 좀 많이 자금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그 내연기관에서 뭐 수소라든지 일반 전기차로의 전환,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건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내년 IR이 아마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내년에 연초에 이제 계획되는 사업 계획서 발표 때 어떻게 얘기가 나올 건지가 되게 중요한데 현대차가 사실은 좀 이렇게 보수적인 편이어서 말하는 게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번에는 이렇게 약간 생각하고 일론 있고 머스크처럼 좀 강하게 네, 이야기했으면 그렇죠. 좋겠네요. 네, 말하고 잘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은 네. 그죠? 일단 지금은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고는 있는데 일단 기간은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연초 뭐 한 6개월 이내에 한 27만 원 정고점 부근은 좀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좀 본격적인 뭐 탈바꿈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는 시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주가가 그래요. 무언가 바닥을 지나는 것 같고 그리고 분명히 밸류 매력도 있는데 밸류가 보이지 않는 시장이거든요. 오히려 밸류가 저 먼 세상 안드로메다로 간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더 가는 그런 상황인데 보면은 현대차랑 기아가 또 같이 짝꿍처럼 가잖아요. 그리고 어제 어떤 분이 그랬어요. 나는 차라리 대장주보다 이등주를 공략하겠다. 그들이 더 많이 올라간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이건 차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현대차, 기아차 중에 둘 중에 하나 사라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를 사겠습니다. 예. 이유가요? 이유는 현대차가 모든 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기아차는 플랫폼도 그렇고 다 현대차에서 빌려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아에서는 현대차를 한 대 팔면 현대차에다 로열티를 계속 줘야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현대차로에 아마 집중된 현상이 계속 나타날 거고 이 현대차 그룹 내 지배구조 개편 이슈도 결국에 현대차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가 기아보다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대차의 경우에서도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자율주행 애플카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LG전자가 급등했습니다. 오늘 12% 넘게 상승을 했고요. 대량의 거래까지 수반을 했는데 자율주행차가 2025년에 출시 예정이다. 이게 좀 당겨진 거죠? 네, 1년 정도 당겨진 겁니다. 네. 네. 근데 이게 보면 2025년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 출시라는 이 기사가 블룸버그 말인데 사실은 익명의 제보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너무 싫어요. 네, 애플은 공식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 네, 그런 부분은 여전히 옛날에 예전 연초에 애플카 이슈도 그랬고 사실은 익명의 제보에 의해서 나왔지만 뭐 이런 뭐 그냥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났겠냐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개발 기간을 좀 1년 정도 당기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왔고 지금 테슬라도 그렇고 결국에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서 이걸 어디다 쓸 거냐 하면 사실은 택시에 쓸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택시 사업이 사실은 뭐 몇천조 원에 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이제 구글이나 네. 애플이나 그다음에 테슬라 중심으로 해서 좀 가열차게 좀 경쟁을 시작할 수도 있다. 생각보다 2025년보다 빠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꾸 뭐 테슬라, 리비안, 애플카 이런 업체들이 나올 때마다 사실 국내에서는 전통 완성차 업체들이 많고 부품주들이 많은데 이들의 설 자리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좀 다소 걱정도 되고 그럼 이 애플 자율주행차 소식 때문에 오늘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을까요? 일단 뭐 오늘 여러 종목들이 움직였죠. 뭐 사실은 자율주행이라고 이름만 좀 붙어 있는 테마군에 안에 있는 종목들은 다 뭐 상한가도 상한가 가고 갔죠. 예, 뭐 20몇 %씩 올라가고 했는데 저도 그 종목들을 다 좀 공부를 해봤는데 사실은 뭐 인포뱅크가 상한가를 갔고 뭐 그 외에 이제 뭐 모트렉스 이런 모트렉스도 종목도 16% 많이 올랐죠. 갔고요. 예, 그런데 직접적으로 애플과랑 관련되어 있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예, 그죠? 네, 애플이랑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데는 결국 LG전자랑 LG이노텍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LG이노텍이 최근에 많이 올라온 이유도 뭐 오큘러스 관련된 뭐 카메라에 뭐 카메라를 많이 쓸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왔는데 오히려 자동차 같은 경우도 완전 자율주행을 하려면 테슬라가 발표한 것들을 들어보면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카메라입니다, 사실은. 예, 카메라고 이 카메라를 통해서 결국엔 얼마나 정보를 많이 수집하냐 이런 부분인데 결국엔 이제 그걸 빅데이터화해서 어떻게 이제 자율주행을 만들 거냐라는 부분이 소프트웨어적인 게 더 크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을 따진다라고 하면 하드웨어 쪽에서는 결국엔 LG전자의 LG 마그나가 뭐 차체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LG 이노텍에서는 뭐 카메라 이런 것들을 좀 납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전기차 전장 관련돼서는 LG전자랑 LG 이노텍이 애플카의 가장 큰 수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 그리고 LG 이노텍 딱 LG 그룹주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LG전자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좋은 거 알겠는데 애플카 이슈가 나오지 않는 한 그때는 또 소외받고 있고 애플카 이슈 나오면 팍 뜨고 계속 대응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뭐 LG전자가 애플카만 보고 있지는 않을 거고요. 맞아요. 뭐 LG 마그나가 이제 마그나 자체가 이제 북미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엔 북미 업체들 지금 미국의 가장 핫한 이슈는 전기차 업체들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업체들이라든지 기존에 이제 뭐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이런 쪽이랑 계속 협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결국엔 LG 마그나가 어떤 수주를 한다라는 게 가장 큰 트리거가 될 텐데. 그게 좀 빨리 애플카 이슈로 좀 먼저 좀 반등이 나온 걸로 보이고요. 그동안 또 주가도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좀 폭발적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LG전자는 전장 사업부가 좀 다시 좀 궤도에 오른다. 뭐 어떤 이제 실적이 나올 거라고 기대가 되기 시작하면 17만 원까지는 금방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7만 원의 목표 주가 제시해 드렸고요. LG전자 단순히 애플카만 바라보고 있는 회사 아니니까 우리도 같이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상황실 다뤄봤고요. 차장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